자, 우리 앞서서 얘기한 산화, 환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산화라는 반응과 환원이라는 반응을 또 얘기하면, 자, 먼저 산소를 기준으로 산화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수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산화는 수소를 잃는 반응이고, 환원은 수소를 얻는 반응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 그리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산화수라는 개념을 하나 추가할 건데, 산화수라는 개념을 추가했을 때, 자,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고,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미리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화수에 대한 표현이 나왔을 때,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라는 걸 미리 알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환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산화수 얘기를 하는데, 산화수는 영어로 옥시데이션 넘버에서 옥시데이션 자체가 산화고 넘버가 수죠. 그래서 산화수는 옥시데이션 넘버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산화수가 되더라. 그래서 산화수란 해서 산화수는 물질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그러니까 원자 단위로 우리가 산화수를 매겨야 된다. 전체 전자를 일정한 방법을 통해 배분하였을 때, 일정한 방법, 규칙이 있어요. 뒤에 가서 규칙도 나올 거고, 그 규칙을 통해서 앞으로 전자를 배분을 할 거야. 자, 이때 각 원자가 가지는 전하의 수가 곧 산화수가 되며,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상대적인 산화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산화수는 각 원자대로 우리가 산화수를 매길 수 있으며, 그 규칙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전자가 배치가 됐을 때 각 원자가 가지는 전하수를 산화수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산화수의 특징 나왔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먼저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자, 이온결합 화합물인 원자 사이에서는 그 이온의 전하라고 해도 전하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하를 그대로 배분한다. 예를 들면, 자, NaCl, MgF2 중에서는 NaNO Na 플러스 1가로 전이 되는 거 알고, 이온화되는 거 알고 있고, Cl은 Cl 마이너스 1가로 이렇게 이온화되는 걸 각각 알고 있죠. Mg도 E 플러스 되는 거 알고 있고, 플로린은 마이너스 되는 거 그대로 알고 있는데, 이때 하전된 수, 즉 NA는 산화수가 플러스 1 그대로 되는 거고, Cl도 마이너스니까 Cl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되고, Mg는 E 플러스 2가 그대로 산화수, 플로린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이 산화수가 된다. 즉 그냥 이온화된 하전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또한 두 번째는 이제 호돈수 물질에 대한 얘기죠. 호돈수 물질은 쭉 읽어보실 필요 없이 산화수가 모두 0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호돈수 물질은 모두 산화수가 0이다. 왜냐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수소 예를 들면 수소 있을 때 전자를 가운데 두 개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같죠? 왜냐하면 같은 원소들끼리니까. 따라서 특별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전자를 똑같은 양쪽으로 나눠주게 되면 하전이 그냥 산화수는 0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3번. 자, 3번은 이제 공유결합 화합물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자, 공유결합성인 원자 사이에서는 공유하는 전자쌍을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 쪽으로 배분. 공유전자쌍은 무조건 전기음성도가 높은 쪽으로 간다. 또한 같은 종류의 원자에서는 양쪽 원자에 등분한다. 이거는 앞서서 얘기했던 호돈수 물질이나 같은 얘기고, 그죠? 얘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예로 들은 게 NH3, CO2 이런 녀석들이 있을 때, NH3 같은 경우는 N 기준으로 H, 나머지 하나는 비공유전자쌍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공유전자쌍들이 존재할 때, 자, H보다는 N, 질소가 더 전기음성도가 크죠? 따라서 전자는 이쪽으로 다 하전이 되고, 전자 하나 갈 때는 마이너스 되고, 수소는 전자를 잃으니까 플러스, 즉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겠고, N은 뭐가 되겠다?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O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C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중결합 2개 하고 있는 게 CO2의 형태인데, 자, 탄소보다는 산소가 더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는 이쪽으로 치우칠 거고, 자, 공유전자쌍 하나당 이제 산화수가 하나씩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 즉 산소는 E-가 되겠고, 그죠?
수소는 총 4개를 이뤘으니까 4 플러스가 된다. 산화수가 산소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탄소는 플러스 4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쭉 그런 설명이고요. 뭐 밑에 구조가 가르쳐지지 않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크게 뭐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조를 모를 때는 다른 원자부터 알맞은 산화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을 맞춘 다음에 우리 산화수는 항상 그 전체 시그마라고 쓸게요. 시그마 합이 0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산화수 전체의 합은 무조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원자들의 산화수를 정하게 되면 걔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원자 같은 경우도 산화수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요? 지금 생성물에 있는 어떤 원소의 산화수가 반응물에 있을 때보다 증가. 아까 얘기했죠.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다. 자, 앞서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산화 환원은 앞으로 산소, 수소, 전자 이외에도 산화수를 가지고도 따지게 될 건데 사실 대부분의 산화 환원 반응은 앞으로는 산화수를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사실 한 4-5번, 5번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몇 번 산화수를 정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익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보시면 한 종류의 원자가 여러 개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산소라고 해도 어디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CO, 일산화탄소의 형태를 하고 있느냐 또는 CO2, 이산화탄소의 형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산소보다는 탄소의 산화수가 달라지겠네요. 그죠? 산소가 만약에 산화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CO하고 CO2는 여기서의 탄소들은 산화수가 다 다르다. 즉 같은 종류의 원자가 여러 개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 이 얘기 되겠죠. 이때 일정한 산화수를 갖는 원자들을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산화수를 결정한다. 즉 지금 같은 경우도 산소가 웬만하면 일정한 산화수를 갖기 때문에 산소를 기준으로 탄소의 산화수를 정해준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산소가 일정한 산화수를 가진다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얘네도 힘의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녀석들은 이제 제일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 화합물에서 산화수 규칙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원소에서 1번이 뭐예요? 1족하고 2족 금속,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이라고만 얘기를 했었죠. 이런 금속들하고 알루미늄, 플로린들이 이제 산화수 규칙을 정할 때 산화수가 거의 안 변한다. 아예 안 변한다 하셔도 되고 뭐 거의 안 변한다 얘기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이 수소. 수소 1족이잖아. 여기서는 수소는 금속은 아니니까 예외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는 이제 간혹 산화수가 변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되고 그 다음이 산소. 산소도 잘 안 변하는 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할로젠. 그 외 나머지들은 이제 잘 변한다. 산화수들이 잘 변한다. 따라서 이제 1족, 2족 금속을 기준으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수소, 산소,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들을 기준으로 정하면 되겠다. 물론 이 할로젠에서도 플로린은 빠지겠죠. 플로린이 앞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순서대로 산화수를 기준점을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1번 설명 보니까 뭐예요? 호전수 물질의 산화수는 0이다. 우리 앞에서 설명해서 당연히 나왔단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이어가는 거고. 두 번째,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와 같다. 단원자, 뭐 Na+, Cl- 이렇게 한 가지 원자 종류로 결성된 이온 같은 경우는 그 이온의 전하, 아까 얘기했던 하전이나 마찬가지죠. 하전과 그대로 일치한다. 즉 Na+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 Cl-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화합물에서 1족 원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가고, 그러니까 플러스 1이고 수소는 제외한다. 그래서 수소는 여기서 얘기하면 플러스 1이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플러스 1이 되지만 뭐 NaH, LiH 이런 녀석들처럼 지금 알칼리 금속의 수소가 달라붙는 형태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족 금속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1이 되면서 H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금속에 달라붙었을 때 수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대부분은 플러스 1이 된다. 또 2족 원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산화수가 플러스 3, 그리고 플로린은 마이너스 1로 산화수가 항상 고정되어 있다. 즉 1족은 플러스 1, 1족 금속입니다. 1족 금속은 플러스 1, 2족 금속은 플러스 2, 알루미늄은 플러스 3, 플로린은 마이너스 1.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4번.
수소의 산화수는 금속 원소와 결합할 때는 이거 반대로 됐죠. 금속 원소와 결합할 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비금속 원소와 결합할 때는 플러스 1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산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진다. 4번 이거 못하는 거 좀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5번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물질의 전하와 같다. 화합물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할까요? CO3 E-다 얘기를 하면은 C는 지금 플러스 4가 되고요. O는 마이너스 2,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얘기하면 C는 산화수가 플러스 4 하나 있는 거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3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6이죠. 둘을 더해주게 되면 이온의 전하와 같아지죠. E-로. 이렇게 산화수의 총합은 물질의 전하와 같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규칙들 꼭 숙지를 하셔야 이제 산화수를 정할 때 이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꼭 숙지하시고. 자, 한번 넘어가서 예제가 있네요. 한번 봅시다. 자, 산화수의 경향성 해서 금속 원소들은 산화수로 양의 값만을 갖지만 이제 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우리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기 때문에 이제 양의 값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금속 원소들은 양의 값 또는 음의 값의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다. 즉 비금속은 굳이 음의 산화수가 아니라도 양의 값도 가질 수 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셔도 되고요. 자, 이때 예제 한번 봅시다. 자, 반응식에 있는 모든 원자의 산화수 한번 써보자 얘기를 했어요. 자, SO2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황보다는 산소가 먼저 정해져야 된다 얘기했었어요. 따라서 산소의 산화수는 우리 웬만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E- 써줄 수가 있겠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황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 두 개하고 황하고 만나서 0이 돼야 되니까 황의 산화수는 뭐가 된다?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또한 뒤에서 H2O 물 같은 경우도 뭐다? 산소보다는 수소가 먼저 산화수를 정해줘야 되죠. 수소의 산화수는 비금속하고 결합할 때는 플러스 1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겠고 플러스 1 두 개랑 산소 하나랑 결합을 하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Cl2 호던수 물질이니까 얘는 산화수 0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H2SO4 봅시다. H2SO4. 자, 여기서 수소 자체가 일단 비금속들하고 결합하니까 수소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산화수가. 그리고 그때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돼야겠고요. 자, 수소하고 산소가 결정이 났을 때 황은 나머지 애들의 합과 더해져서 0이 돼야 되니까 지금 전하가 0이죠. 전하가 중성이니까 0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산소 4개, 마이너스 2짜리 4개니까 마이너스 8에 수소는 플러스 1짜리 2개죠.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럼 황은 뭐가 되겠다? 얘네 더해서 플러스 황까지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황은 플러스 6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옆에 HCl 같은 경우도 수소는 플러스 1이 돼야겠고 염소는 그에 비해 마이너스 1이 돼야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따진다고 하면 뭐예요 지금? 자, 황은 여기서 SO2에서 H2SO4가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했다. 산화수 증가하니까 뭐예요? 산화된다. 옥시데이션 그냥 줄여서 OX 이렇게 써놓을게요. 산화가 되고 다른 애들 CL 같은 경우는 0 산화수가 0에서 HCl이 되면서 마이너스 1로 1 감소했죠. 산화수가 감소하니까 얘는 뭐다? 환원이 된다. 즉 리덕션이죠. 영어로 RE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외에 다른 원소들은 지금 산화수 안 변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화 환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다. 앞서 얘기했던 거죠. 자, 이때 증가된 산화수의 양과 감소의 산화수의 양은 동일하다. 이거 중요하죠. 따라서 화학 반응에서 물질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화학 반응식 전체에 있는 모든 산화수의 합은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앞서서 얘기를 했었죠. 자, 따라서 증가된 산화수의 양과 감소된 산화수의 양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 여기서도 한번 따져볼까요? 자, S, 황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이 되면서 황은 지금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증가된 산화수의 양은 몇이다? 플러스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염소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1 감소했지만 CL2에서
HCl이 2개로 늘어나면서 염소 2개가 관여했으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해서 감소한 산화수의 양이 몇이다? 마이너스 2가 되죠. 즉 증가한 산화수의 양과 감소한 산화수의 양이 같죠. 자, 이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